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력한 반장님 모셨습니다. 서울청의 국제범죄수사 팀장을 역임한 김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 김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 살펴보시죠. 정말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누군가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치려고 뒤쫓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 이 충격적인 범죄 영상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스크를 쓴 30대 남성이 다른 60대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상자로 60대 남성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자, 놀란 남성이 다급하게 도망치자 둔기를 꺼내서 휘두르면서 쫓아갑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고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위험한 추격전. 60대 남성이 납치될 뻔한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반장님,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8월 26일 날 밤 9시로 알고 있는데 인천 부평구의 한 지하 주차장 아파트에서 한 60대 먹은 사업가가 자기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접착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죠. 그때 갑자기 30대 남성이 나타나서 다짜고짜로 둔기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항을 하다가 도주를 했는데 쫓아갔어요. 쫓아가는데 계속 도망가니까 놓치고 도망간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사실은 집에 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튿날 저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특수폭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남성이 저 사업가를 납치해서 살해한 뒤에 유기하려고 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가해자, 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저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일면식도 없었는데요?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본인이 돈이 부족하니까 돈 많은 사람을 납치 살해하자는 느낌을 받고 그런 뒤로 저 피해자 가족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페라든지 골프장 다니면서 동선을 추적한 다음에 저 피해자가 사는 집에 와서 그 알다시피 지하주차장에 뭐가 있습니까? CCTV가 있는데 CCTV에다가 접착제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하지만 CCTV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다 보일 수 있던 거죠. 어찌됐든 저렇게 해서 검거를 했더니 실제적으로는 단순 특수폭행이 아니고 저 피해자를 납치해서 살해한 뒤에 유기하려고 뭐 냉동차 같은 거 이런 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니, 반장님, 이 7, 8월에 여름이 정말 오싹한 공포영화 같은데 일면식도 없는데 납치를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저 흉기와 둔기와 냉동 탑차를 준비했다. 냉동 탑차는 왜 준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30대 중국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냉동 탑차를 준비하냐고 뭐냐면 시신을 죽으면 냉동시키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럼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문제 처음에는 경찰에서는 특수폭행으로만 송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범행 진술을 안 하는데 검찰로 송치한 뒤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통신 계좌, 그다음에 그 금융 계좌,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더니 통신 계좌에서 녹취한 게 나왔는데 녹취한 걸 보니까 피해자 눈에다가 접착제를 뿌린 다음에 실명이 되면 둔기로 살해하자라고 공범하고 진술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죽이려고 마음까지 먹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준비물이 냉동 탑차도 준비했지만 접착제, 그다음 둔기, 흉기 그리고 땅에 묻을 삽등도 준비를 했던 것이죠. 정말 끔찍한 범죄를 계획한 건데 중국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국 출신의 중국 출신인데 한국으로 귀화를 했고 공범은 중국인 출신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돈 많은 사람을 노렸는데 그 전에 8월 달에 벌어졌지만 5월경에도 그 유튜브에 나오는 금은방 주인이 있는데 금은방 주인을 납치해서 금괴를 뺏으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하고 두 번째 이 중소기업 사장을 노렸던 것이죠. 아니, 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얼마나 이들이 우습게 봤으면 중국 출신과 중국인이 멀쩡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일면식도 없는데 납치하고 목숨을 빼앗고 돈을 뜯어내려 한다? 버젓이? 그렇죠. 우리나라 얼마나 무섭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치안 상태가 좋긴 한데 이렇게 어리석게 범행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시신을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매장할 장소까지도 물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돈을 뺏은 다음에 해외로 도주하려까지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곳곳에 CCTV도 있고 피해자가 피해를 안 당하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공거가 됐던 거죠. 반장님, 만약에 지금 저 주차장에서
60대 우리 국민이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붙잡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돈을 갈취한 다음에 살해 후에 아유. 이런 으스간 야산 이런 곳에 시체를 매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저 피해자가 다행히 도주를 해서 피해를 명했던 것이죠. 정말 큰일 날 다행입니다. 뻔했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아니 우리 경찰이 애써서 잘 신속하게 붙잡긴 했어요. 잘했는데 그 왜 압수수색해서 이 범행을 못 밝혔습니까? 검찰에 가서야 이 뒤에 어마어마한 전모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볼 때는 최근에 묻지마 공격도 있다 보니까 예. 저 피의자가 사실은 돈 관계를 얘기를 안 하고 단순히 무슨 시비 때문에 공격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구속을 시켜도 10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된다 하더라도 빨리 송치해야 되니까 깊게 수사하는 것이 좀 놓쳤던 부분이죠. 아무튼 그랬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범행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네. 저 범행을 저 지금 보면은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예. 강도 살인 미수하고 강도 예비 음모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이상 무기나 사형을 취할 수가 있어요. 죄명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정확히 수사를 해가지고 저 범인들 강력하게 예. 처벌하기를 기원합니다. 검찰 이제 없어질 텐데 반장님이 현역에 있었으면 이거 압수수색해서 경찰서에서 다 밝혔죠. 당연하죠. 제가 있었으면 그렇죠. 깊이 수사해가지고 그럼. 강도 살인 당연히 적용했겠죠. 당연하죠. 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